24년 제가 직접 메타 본사를 방문했을 당시에 메타는 신사업 진출 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냐라고 물었을 때 돌아온 답변은 첫째, 우선 제대로 만든다. 둘째, 확장한다. 셋째, 수익 창출한다. 이었습니다. 즉 메타는 현재 SNS에서 벌어들이는 영업용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우선 신사업 진출 시 필요한 제품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설계하며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확장시켜 고객을 확보한 후에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한화 헤라클레스 펀드 책임운용력 왕승묵입니다. 최근 메타 주가가 1월 17일 이후 20일 연속 최장기간 상승하며 M7이 아니라 M1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메타의 경우 연초 대비 상승률은 25.8%로 M7 중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 배경에는 다음의 4가지 요인이 가져온 펀더멘털 확인과 신사업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4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AI 투자 실적 호조세를 보였고 25년 1분기 AI CAPEX 컨센서스를 상회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사 AI 모델인 라마 시리즈가 중국 딥시크 대항마로 부각되며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트럼프 당선 이후 메타는 친 트럼프 진영으로 전향하며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요인들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가 급등 요인이라기보다는 향후 변동성 확대 시 하방을 방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최근 주가 상승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까요? 바로 테슬라가 주도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진출 소식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 기대감이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메타의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진출권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으나 향후 메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몇 가지 추론해 볼 수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주 2월 14일 미국 시장에서는 메타가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블룸버그발 기사가 나왔습니다. 메타 관계자들은 노코멘트로 일관했으나 관련 기사에서는 메타의 리얼리티 랩스 부문, 이 부문은 VR, AR 기기를 담당하는 부문입니다. 리얼리티 랩스 부문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진출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메타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 개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선 가사 전담 로봇으로 시작할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궁극적으로 자사 휴머노이드에 탑재한 AI, 센서, 소프트웨어 등을 타 제조사의 휴머노이드에도 판매할 목적을 가진 것으로 기사는 분석하였으며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과거 구글과 퀄컴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에서 OS와 칩을 장악했던 것과 유사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함을 보인다고 기사는 밝혔습니다. 특히 마크 위튼이라는 제너럴 모터스의 자율주행차 부문 CEO를 영입하는 등 휴머노이드 시장 진출을 서두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휴머노이드 시장 진출은 분명 현재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불분명한 현 상황에서 일시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사업 모델을 갖춘 메타이지만 하드웨어 제조 부문에서는 수년간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글의 스마트폰인 픽셀 시리즈가 수년간 고전을 면치 못한 면과 유사하며 테슬라조차도 전기차 제조 시장에 진출한 지 10년이 지나서야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사례로 미루어 볼 때 하드웨어 제조업이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실제로 미치기 시작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24년 메타 총 매출 1645억 불 중 패밀리 오브 앱스, 즉 SNS 광고 앱 매출이 1624억 불이었으며 하드웨어 부문인 리얼리티 랩스 부문은 고작 21억 불이었습니다. 부문별 영업이익으로 보면 패밀리 오브 앱스의 영업이익은 870억 불로 마진율이 54%에 육박했지만 리얼리티 랩스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77억 불로 마진율은 마이너스 826%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메타는 2014년 VR 기기 제조업체인 오큘러스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드웨어 시장에 뛰어들었으며 사업 부문별 매출 이익을 분리 공개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동 부문의 적자폭이 2019년 마이너스 45억 불에서 24년 마이너스 177억 불로 큰 폭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메타는 SNS 광고 부문에서 연간 871억 불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대다수 비용인 R&D 등은 별 문제 없이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적자폭이 향후 휴머노이드 진출로 인해 더욱 큰 폭으로 상승된다면 전체 메타의 이익 마진이 상당 기간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2020년 코로나 사태 직후
회복기를 제외하면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타가 하드웨어 부문이 없었다면 현재 영업이익률 54%로 IT 커뮤니케이션 중 가장 높은 마진율을 보였을 것이며 이는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인 53%와 유사합니다. 즉 메타의 현 밸류에이션인 12개월 선행 PE 기준 26.1배는 하드웨어 부문에서의 이익 악화로 인해 원래 사업 부문인 SNS 광고에서 발생하는 탁월한 사업 모델의 가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저커버그는 지난 수년간 실적 발표에서 AI 관련 KPX 외에도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을 꾸준히 밝혔으며 마진 악화는 감내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2023년, 24년 메타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들에게 리얼리티 랩스는 언제 플러스 이익으로 전환될 것이냐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23년 당시 돌아온 답변은 우리도 투자자들이 무한정 마이너스 이익률을 참아주지 못할 것을 안다. 대략 2년 정도 지나면 BEP 정도는 맞추지 않을까 생각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24년에 유사한 질문을 던졌을 때에 대한 답변은 당분간 리얼리티 랩스에 투자를 지속할 것이며 마이너스 이익률은 감내한다. 기다려달라 했습니다. 물론 메타는 AI에 제대로 투자하여 본업인 SNS 광고 시장에서의 매출, 마진 상승을 제대로 보여준 몇 안 되는 기업으로서 지난 2년간 상승해온 주가에는 이러한 적합한 투자에 긍정적인 기업 가치 증가가 자리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의 2020년 주가는 당시 금리가 상승 중이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지만 21년 고점 대비 무려 마이너스 70% 이상 폭락하며 저커버그는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잃은 억만장자라는 블룸버그 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SNS 광고사인 메타가 왜 영업용 현금 흐름의 20-30% 수준으로 AI 투자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으며 이는 CEO 저커버그의 무능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물론 23년 이후 이와 같은 투자가 기업 가치에 긍정적으로 미칠 것으로 알려지며 주가는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요? 25년 메타의 예상 매출은 1885억 불로 알려져 있으며 영업용 현금 흐름은 1000억 불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 중 이미 발표한 600에서 650억 불 관련 투자는 총 영업용 현금 흐름의 60에서 65%에 해당하는 메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입니다. 물론 이러한 투자의 대부분은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이지만 휴머노이드 진출이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25년 원래 예상 투자 금액이었던 520억 불에서 추가된 80에서 130억 불 중 상당 부분은 휴머노이드까지도 훈련시키기 위해 필요한 컴퓨팅 파워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례로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관련 R&D 비용만 50억 불을 2024년 지출하였으며 관련한 데이터 센터 투자 비용은 테슬라와는 별도의 일론 머스크의 AI 회사인 xAI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경우 옵티머스 개발 관련 비용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R&D 비용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메타의 경우 데이터 센터와 휴머노이드 관련 KPX와 R&D 비용 모두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의 영업이익 마진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메타의 리얼리티 랩스 부문에서 당장 1, 2년 안에 본격적인 휴머노이드 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동 부문의 휴머노이드의 매출 기여도는 당분간 제로라고 가정하면 투자자들은 또다시 휴머노이드 투자 관련 ROIC의 관점에서 주가를 면밀히 주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4년 제가 직접 메타 본사를 방문했을 당시에 메타는 신사업 진출 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냐라고 물었을 때 돌아온 답변은 첫째, 우선 제대로 만든다. 둘째, 확장한다. 셋째, 수익 창출한다. 이었습니다. 즉 메타는 현재 SNS에서 벌어들이는 영업용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우선 신사업 진출 시 필요한 제품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설계하며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확장시켜 고객을 확보한 후에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현재 다소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시장은 점진적으로 메타의 휴머노이드 진출 관련 투자 및 휴머노이드 사업이 메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없으면 반대로 밸류업 시키기 위해 재무 구조를 무리하게 훼손하지 않는 전제하에 영업용 현금 흐름을 활용해서 신사업 진출을 한다면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다소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존 AI 투자에 더해 추가로 휴머노이드 관련 R&D 비용 및 KPX가 증가한다면
기업 가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메타 주가는 위와 같은 부담감보다는 휴머노이드라는 다소 핫한 사업에 진출한다는 것 때문에 추가로 프리미엄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당장은 투자자들이 환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이러한 투자에 대해 시장은 그 효용성 관련해서 반드시 질문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헤라클레스는 설정 초기인 2023년 5월 메타 주가가 240불 때 첫 매수 한 번도 매도한 적이 없으며 구간별로 주가 하락 시 추가 매수하며 꾸준히 보유해 왔습니다. 저 또한 어떤 사업에 진출할 때 확실한 액션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메타의 기업 문화에 미뤄 판단컨대 메타의 휴머노이드 사업 진출이 궁극적으로는 결실을 맺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실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제조업이 본업이 아닌 메타의 경우 더욱 힘든 시기를 거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까지 메타는 공식적으로 휴머노이드 사업 진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 가치 분석 시 이를 반영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ARM이 브로드컴과 같이 메타의 커스텀 칩 생산을 하기로 발표한 것은 휴머노이드 사업 진출이 기정사실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헤라클레스 펀드는 현재 메타 편입 비중이 1위이며 당분간 이러한 비중을 유지할 예정이나 휴머노이드 사업 진출이 공식화될 경우에는 일부 비중 조절에 나설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창에 있는 메이저 레터 아티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으로도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과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